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치던 그날 밤, 한 남자가 테이블로 다가서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오늘 메뉴는 그의 목소리가 끊어지기 무섭게 테이블에 앉은 부유한 부부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웃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남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는 듯했다. 김민주는 그날의 그 한마디를 잊을 수 없었다. 아, 이게 웨이터야. 좀 이상해 보이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아내가 가볍게 웃어넘겼다. 그들은 서울의 상류층, 재벌 3세와 그의 아내였다. 이름은 박준호와 이수연. 40대 중반의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쥔 듯한 태도로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가벼운 걸음걸이와 부드러운 미소에 머무르는 걸 느꼈다. 그는 35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런 시선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의 삶은 이미 수많은 상처를 딛고 피어난 꽃이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은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1990년대 초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평범한 소년으로 자랐다. 아버지는 어부로,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민주는 항상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다. 엄마, 나중에 서울 가서 큰 식당 차릴 거야. 10살의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꿈 속에는 이미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민준아, 너의 그렇게 여자애처럼 웃어 라고 놀릴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의심했다. 그때 그는 몰랐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고통의 문턱이라는 걸.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민준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반 친구 중 한 명, 최영호가 있었다. 영호는 운동을 좋아하는 건장한 소년이었고 민준은 그를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수업 중 우연히 손이 스치고 영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준의 세계는 밝아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금기였다. 2000년대 초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존재였다. 민준은 밤마다 베개를 안고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한 거지? 그의 일기장에는 그런 물음이 가득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거친 손과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무거운 짐이 됐다. 고등학교 시절 민주는 제주를 떠나 서울로 유학을 왔다. 장학금을 받아 요리 학교에 들어간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만났다. 한 선배, 이재민이 있었다. 재민은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였다. 민준아,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내 일부야. 재민의 말은 민준에게 빛이 됐다. 그들은 함께 밤늦게까지 요리 연습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민은 민준의 첫사랑이 됐다. 키스 한 번, 포옹 한 번이 민준의 세상을 바꿨다. 하지만 재민은 졸업 후 해외로 떠났고 민준은 다시 홀로 남았다. 그 이별은 상처였다. 사랑이란 게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민준은 요리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20대 초반, 민준은 서울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요리를 전공한 그는 재능이 있었다. 손님들이 그의 플레이팅을 칭찬할 때마다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동료 중 한 명이 민준이 너 남자친구 있어? 라고 농담처럼 물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그 무렵 그는 첫 번째 진지한 관계를 맺었다. 박성준, 동갑내기 디자이너였다. 성준은 민준의 부드러운 성격을 사랑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요리를 함께했다. 민준아, 너랑 있으면 세상이 따뜻해. 성준의 말은 민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성준의 가족이 반대했다. 동성애자랑 사귀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성준은 결국 떠났다. 민준은 그날 밤 강변에 서서 비를 맞으며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사랑조차 허락되지 않아?
그 상처가 민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요리 대회에 도전했다. 25살의 나이로 그는 서울 푸드 페스티벌에서 은상을 받았다. 그 상금으로 그는 작은 자본을 모았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해 내 방식으로 그는 강남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다. 제주도의 바다를 테마로 한 그곳은 민준의 꿈이었다. 메뉴는 제주 해산물과 프랑스 퓨전 요리. 손님들은 그의 창의성을 극찬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웨이터로 일했다.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요리만큼 중요해.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동성애 커뮤니티의 친구들, 그리고 때때로 차별의 칼날을 마주쳤다. 30대가 되면서 민준의 삶은 안정됐다. 그는 재즈클럽에서 만난 남자 한승우와 관계를 맺었다. 승우는 변호사로 LGBT 권익을 위해 일했다. 민준아, 내 레스토랑은 우리 커뮤니티의 상징이 될 수 있어. 승우의 격려로 민준은 레스토랑에 무지개 깃발을 달았다. 손님 중 일부가 불편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민준의 내면은 평화를 찾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제는 용서할 때야.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박준호와 이수연이 들어온 건 우연이었다. 그들은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다. 준호는 대기업 임원, 수연은 사회 아이였다. 그들의 삶은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다. 준호는 최근 직장에서의 압박으로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고 수연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쇼핑에 빠져 있었다. 여기 분위기 좋네. 그런데 웨이터가 좀 수연의 말에 준호가 웃었다. 민준이 메뉴를 가져오자 그들의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민준의 부드러운 미소, 가벼운 걸음걸이. 이봐, 웨이터. 너 좀 특이하네. 남자애가 왜 그렇게 웃어? 준호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독이 스며들었다. 수연이 따라 웃었다. 맞아. 요즘 젊은이들은 이상해.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수십 번 겪은 장면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레스토랑이 가득 찬 밤, 그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우지 않고 대답했다. 특이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신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 불꽃이 스쳤다.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냥 재미로 한 소리야. 메뉴 추천해봐. 민준은 요리를 나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아. 나처럼. 식사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말은 더 노골적해졌다. 이 요리 맛있네. 그런데 웨이터가 좀 게이 같아 보이네. 수연의 속삭임이 민준의 귀에 들렸다. 그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과거의 영호, 재민, 성준의 얼굴이 스쳤다. 그때마다 그는 참았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두 분 즐거운 식사 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직원 한 명이 물었다. 사장님, 괜찮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박준호와 이수연의 테이블은 여전히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와인을 한 잔 더 주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기분 좋네. 그 웨이터 덕분에 웃었어. 준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요즘 세상이 이상해졌어. 남자가 남자처럼 안 보이잖아. 그들의 말은 가벼웠지만 레스토랑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다른 손님 몇 명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민준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요리를 마무지었다.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민준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20대 후반, 레스토랑을 막연 후의 일이었다. 한 손님이 이런 데서 게이 주인이 운영한다고? 역겹네 라고 소리쳤을 때 그는 울면서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승우가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용감해야 해.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 말 덕에 그는 다시 일어섰다. 이제 35살,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주인이었다. 자신의 공간의 주인.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웨이터 복장을 하고 테이블로 돌아갔다. 디저트는 어떠세요? 제 특제 디저트예요.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준호가 코웃음 쳤다. 디저트. 너가 만든 거. 됐어. 그냥 계산해. 그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변했다. 네, 계산은 제가 직접 할게요. 그런데 두 분, 이 레스토랑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릴까요? 수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뭐? 웨이터가 주인인 척하나 민주는 천천히 웃었다. 아니요. 제가 주인이에요. 김민준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의 와인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민주는 차분하게 계속했다. 이 바다의 속삭임은 제 꿈으로 만든 곳입니다. 제주에서 온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저는 게이예요. 그게 제 일부죠. 준호는 말을 더듬었다. 그럼 우리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조롱은 자유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존중이 기본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세요. 그날 밤 부부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침묵했다. 준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왜 그런 말을... 그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다. 수연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쌓여 있었다. 준호는 최근 동료의 이혼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지 않았다. 수연은 남편의 무관심에 지쳐 있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균열을 드러냈다. 민주는 문을 닫고 홀로 남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오늘도 버텼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승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또 한 번 싸웠어. 이겼어. 승우의 답이 왔다. 자랑스러워, 민준아. 다음 날 레스토랑은 평소처럼 열렸다. 민주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제 일 다들 봤지? 우리는 이런 곳을 만들기 위해 여기 있어. 서로를 지키는 곳.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그중 한 명, 젊은 웨이터 지훈이 다가왔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감사해요. 지훈은 22살, 방금 대학을 졸업한 소년이었다. 그의 눈빛에 민주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다. 지훈아, 내가 강해질 거야. 나처럼. 박준호는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며 어제 일을 곱씹었다. 그는 상사와의 미팅 중에도 집중이 안 됐다. 준호 씨, 요즘 왜 그래? 상사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퇴근 후 그는 혼자 바에 들렀다. 그곳에서 우연히 LGBT 권익단체의 포스터를 봤다. 차별은 무지에서 온다. 그 문구가 가슴을 찔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돌아봤다. 집에 돌아온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어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연은 놀라서 그를 봤다. 준호 씨, 당신이...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우리도 서로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 민준의 일상은 계속됐다. 그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창의력을 발휘했다. 제주 흑돼지와 프랑스 허브를 결합한 요리였다. 손님들은 극찬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출렁였다. 주말, 그는 제주로 내려갔다. 어머니의 식당을 방문한 건 오랜만이었다. 아들아, 서울에서 잘 지내. 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민주는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나 남자를 좋아해.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말은 민준의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다. 고마워, 엄마.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민준의 레스토랑은 입소문으로 유명해졌다. 미디어에서 LGBT 소유주의 감동 스토리로 소개되며 손님이 늘었다. 민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요리를 통해 사랑을 전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요. 그의 말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그중 박준호의 피드가 떴다. 그는 그 기사를 보며 멈칫했다. 김민준. 그 사람, 그는 수연에게 보여줬다. 이 사람, 우리 그날의 웨이터야. 수연의 눈이 커졌다. 진짜? 아, 대단하네. 부부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준호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LGBT 워크숍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저도 처음엔 무지했어요. 하지만 배운이 달라지더라고요. 강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워크숍 후 그는 민준의 레스토랑에 다시 갔다. 혼자서 김 사장님, 저 박준호입니다. 그날에 민준은 그를 알아봤다. 오, 어서 오세요. 준호는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해요. 그날 제가 민준은 웃었다. 이미 잊었어요. 앉으세요. 제 요리 드셔보세요. 그 식사는 준호의 삶을 바꿨다. 민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각 접시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제주 바다의 신선함, 서울의 고독, 사랑의 따뜻함.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 맛 당신의 삶 같아요. 민준은 대답했다. 맞아요. 상처가 맛을 더 깊게 하죠. 그날 준호는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함, 결혼 후의 외로움. 저는 항상 강해야 했어요. 약한 면을 보이지 말고. 민준은 듣고 말했다.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와요. 수연은 남편의 변화를 보며 놀랐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봤다. 나도 무지했어. 그녀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LGBT 이슈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레스토랑에 왔다. 민준과 준호가 함께 있는 걸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도 합류할게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웃었다. 그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민준은 그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바다는 모든 걸 용서하죠. 파도가 닿으면 새로워져요. 민준의 관계도 깊어졌다. 승우와의 사랑은 안정됐지만 그는 더 넓은 세상을 꿈꿨다. 승우야, 레스토랑 확장하자. LGBT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승우는 동의했다. 좋아. 내 꿈이야.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지훈 같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 민준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 과거가 스쳤다. 만약 영호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할까? 그는 창밖별을 보며 생각했다. 여름이 되자 레스토랑은 피크를 찍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민준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제주에서 온 영호의 소식이었다. 민준아, 나 결혼했어. 그런데 내 소식 듣고 미안해. 그때 몰랐어.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답장을 썼다. 영호야, 고마워. 이제 나 행복해. 그 용서는 그의 마지막 짐을 내려놓게 했다. 박준호와 수연의 결혼 생활은 새로워졌다. 그들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수연의 물음에 준호가 안아주었다. 할 수 있어. 민준 씨 덕분에. 그들은 레스토랑의 단골이 됐다. 민준과 친구처럼 지냈다. 준호는 회사에서 다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차별 없는 직장, 그의 아이디어는 채택됐다. 가을 바람이 불 때 민준은 큰 결정을 내렸다. 레스토랑 5주년 파티를 열었다. 초대장은 준호 부부와 승우, 어머니에게 갔다. 파티장에서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곳은 제 삶의 증거입니다. 상처와 사랑, 용서의 장소예요.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준호가 다가와 말했다. 민준 씨, 당신 덕에 저희가 변했어요. 민준은 웃었다. 아니요. 당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민준의 레스토랑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다. 미디어 인터뷰가 쏟아졌고 그는 책을 쓰기로 했다. 제목은 바다의 속삭임, 한계의 요리사의 고백. 그 책은 그의 여정을 담았다. 어린 시절의 혼란, 첫사랑의 아픔, 성공의 기쁨. 출간 후 독자들은 감동했다.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 청년의 리뷰가 민준을 울렸다. 박준호는 승진했다. 그의 다양성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수연은 자선 활동에 나섰다. LGBT 청소년 쉼터를 후원했다.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고마워했다. 부부의 삶은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다. 차별 없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준호의 다짐이었다. 민준과 승우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주말마다 내려가 바다를 보며 쉬었다. 승우야, 너랑 있으니 모든 게 완벽해. 민준의 속삭임에 승우가 웃었다. 너도 그래.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한 손님이 레스토랑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게이 주인이라니. 안 가요. 민준은 흔들렸다. 또 시작이야. 승우가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그 사건은 커뮤니티를 결집시켰다. 지훈이 주도한 캠페인 사랑의 식탁이 시작됐다. 레스토랑에서 LGBT 스토리 공유 이벤트. 손님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한 어머니가 말했다. 제 아들이 게이예요. 민준 씨 덕에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분이 용감하세요. 민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요리 수업을 도왔다. 아들아, 내 꿈이 이뤄졌구나. 그녀의 미소는 민준의 힘이었다. 제주 아버지도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이제 이해해. 그 용서는 가족을 재건했다. 준호 부부는 파티에 초대됐다. 그곳에서 그들은 민준에게 선물을 줬다. 무지개 색깔의 요리 도구 세트. 당신의 여정을 응원해요. 민준은 감동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에 제 삶이 풍성해졌어요. 시간의 흐름 속 민준은 40살을 앞뒀다. 그는 더 큰 꿈을 꿨다. 전국 체인 레스토랑.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그의 비전이었다. 승우는 그를 지지했다. 함께 할게. 새해가 밝았다. 민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강연 투어를 다녔다.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에서 청년들이 그를 기다렸다. 민준 씨, 어떻게 버텼어요? 한 소년의 질문에 민준은 대답했다.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그의 말은 희망의 씨앗이 됐다. 박준호는 가족이 됐다. 입양한 소년, 민수였다. 10살의 민수는 트랜스젠더였다. 아빠, 나 이상한가 봐. 민수의 물음에 준호는 안아주었다. 아니, 내가 소중해. 수연은 민수를 위해 책을 읽어주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그들의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제주에서 승우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의식, 가족과 친구들만. 바다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어머니의 축복이 따뜻했다. 행복해라, 아들아. 레스토랑은 확장됐다. 두 번째 지점, 홍대에.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곳. 지우는 매니저가 됐다. 사장님, 감사해요. 당신이 제 롤모델이에요.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보수 단체의 시위, 동성애 선전 반대, 플래카드가 레스토랑 앞에 섰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떨었다. 아직도. 승우가 손을 잡았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해. 그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준호 부부도 왔다. 우리도 함께 할게요. 시위는 평화로 끝났다. 미디어가 그들의 용기를 보도했다. 민준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그는 UN LGBT 사절로 초대됐다. 한국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어요.
가족 모임에서 민주는 모두를 모았다. 어머니, 승우, 준호 가족. 여러분, 이게 제 3이에요. 감사해요. 눈물이 흘렀다. 준호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봄꽃이 피었다. 민주는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다. 용서의 플레이트. 제주 과일과 서울 재료의 조화. 손님들은 그 맛에 감동했다. 이 요리, 이야기 같아요. 여름 더위 속 민준의 삶은 절정에 달했다. 세 번째 레스토랑, 인천의 공항 근처 여행자들을 위한 바다의 속삭임이 세계로 그의 꿈이었다. 개업식에 준호가 연설했다. 이곳은 다양성의 상징입니다. 수연은 꽃다발을 건넸다. 민준 씨, 영원히 응원해요. 민수는 민준의 팬이 됐다. 삼촌, 나도 요리사 될래. 민수의 미소가 민준을 웃게 했다. 그는 민수에게 요리 레슨을 했다. 맛은 마음에서 나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승우와 민주는 여행을 떠났다. 유럽, 파리로. 에펠탑 아래서 그들은 키스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민준의 속삭임이었다. 파리에서 그는 프랑스 셰프와 협업했다. 한국의 LGBT 스토리, 멋져요. 셰프의 칭찬에 민준은 자부심을 느꼈다. 돌아와서 그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한 요리사의 여정. 카메라 앞에서 그는 울었다. 상처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치유했죠. 다큐는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았다. 준호의 회사에서 변화가 일었다. LGBT 직원 모임이 생겼다. 준호는 멘토가 됐다. 공유하세요. 그게 강해지는 길입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 때 민주는 위기를 맞았다. 건강 문제, 과로로 이궤양. 병원 침대에서 그는 생각했다. 쉬어야 해. 승우가 간호했다. 너 혼자 안 돼. 어머니가 국물을 끓여왔다. 아들아, 강하게 살았으니 이제 쉬어라. 회복 후 민주는 균형을 찾았다. 요가와 명상. 삶은 마라톤이야. 그의 새 모토였다. 레스토랑은 지훈이 맡았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겨울 눈이 내리던 밤, 민주는 준호 부부를 초대했다. 특별 디너. 여러분의 변화가 제게 선물이 됐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그 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요. 새로운 해, 민주는 40살 생일을 맞았다. 파티는 레스토랑에서 모든 사람이 모였다. 승우의 서프라이즈, 제주 여행 티켓, 우리 둘이 어머니의 케이크, 민수의 그림, 삼촌 최고, 준호의 토스트. 민준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 후 민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무지개 요리 재단. LGBT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직업훈련. 첫 수혜자, 지훈의 동생. 사장님, 꿈꿔요. 준호 가족은 해외여행을 갔다. 태국, 게이 프렌들리 리조트. 민수는 자유로웠다. 여기 좋아. 수연이 웃었다. 세상이 넓구나. 준호는 민준에게 사진을 보냈다. 당신 덕분에. 민준과 승우는 제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집, 바다 전망, 아침마다 요리. 이게 행복이야. 민준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울로 돌아갔다. 꿈은 포기 못해. 봄, 대형 프로젝트, TV쇼 요리사의 고백. 민주는 출연했다. 시청률이 폭발했다. 동성애자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그의 고백에 전국이 울렸다. 여름, 재단 행사, 수백 명의 청년들, 민준의 강연. 너희의 상처는 힘이다. 사랑은 승리야. 박수가 터졌다. 준호가 후원금을 발표했다. 회사 이름으로. 가을, 민준의 책 2번째, 용서의 맛. 베스트셀러. 서문의 준호 부부에게 감사 인사. 그 만남이 우리 모두를 바꿨다. 겨울,
눈보라 속 레스토랑. 손님 한 명, 보수적인 노인, 젊은이들, 이상의 민주는 웃으며 대접했다. 할아버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네. 이제 알겠어. 시간은 흘러 5년이 지났다. 민주는 45살, 레스토랑 체인은 10곳, 전국의 바다의 속삭임. 그는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 다양성 법안 추진할게요. 승우가 매니저. 너라면 할 수 있어. 준호는 CEO가 됐다. 그의 회사, LGBT 친화적 1위. 수연은 재단 이사. 민수는 15살, 자랑스러운 10대. 아빠, 나도 싸울게. 민준의 어머니는 제주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다. 아들 덕에 가족은 매년 모임. 웃음과 눈물. 최종날, 민주는 강단에 섰다. 저의 삶은 조롱에서 시작됐지만 용서로 끝났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청중이 일어섰다. 준호 부부가 앞줄에 민준 씨, 고마워. 그날 밤 민주는 바다를 보며 속삭였다. 모든 게 완벽해 별이 빛났다. 그의 여정은 계속됐다. 영원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